싶고 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가 나오는 게 38만 원으로 네. 되는 거고 거기서 월세는 혹시 얼마에 나갔나요? 1000에 70을 받았습니다. 1000에 70. 그럼 결국에 1000에 70 세입자 받으면서 1000만 원 회수를 한 거고 그럼 네. 결국에 내가 총 들어간 돈이 1440 네.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아까 70만 원에서 38만 원 제하고 한 달에 남는 게 32만 원 1440 대비 월 32만 원이니까 네. 그러면 연 월세 수익률은 26.6% 정도입니다. 26.6%. 네. 비슷한 시기에 받았는데 얘는 낙찰을 9,600 네. 받은 거고 대출이 7,600 정도 80. 네. 7,680 네. 대출 받은 거고 얘도 사실 사업자 대출이지만 원금하고 이자를 낸 걸로 계상을 했다. 그래서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네네. 수리비랑 건모비랑 해서 조금 들었죠. 세금이랑 네. 했으니까 굉장히 적은 돈 거의 네. 들지 않은 정도라고 네.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얘는 금리는 이때 1, 2, 3번 받았던 게 다 네. 금리가 조금 비쌀 때 맞아요. 근 10년 안에서 금리가 제일 비쌀 때 네. 하다 보니까 얘도 비쌌지만 5.2% 네. 받은 거면 그래도 괜찮게 받은 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보다 더 비싸게 받으신 분도 있어요. 거의 6% 가까이 네. 받으신 분도 있어요. 이때. 있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또 워낙 운이 좋은 분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 쓰게 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가 나오는 게 38만 원으로 네. 되는 거고 거기서 월세는 혹시 얼마에 나갔나요? 1000에 70을 받았습니다. 1000에 70. 아, 근데 여기도 이야기가 있어요. 1000에 70에 한 2주 정도 만에 월세가 나갔는데 그 뒤로 열 몇 번이 전화가 왔어요. 그럴 때가 있죠. 1000에 70 너무 싸다. 그렇죠. 계약을 했으니 만족하고 다음에 올리면 되지. 뭐 10년 있다 올리면 되죠. 아, 네. 그럼요. 그 말에서 제가 느껴지는 게 그러면 세입자가 계시는 동안은 그냥 월세를 올릴 생각이 없으시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 네. 이미 수익률이 높거든요. 엄청. 그래서 요 수익률 같은 경우는 네. 그럼 결국에 1000에 70 세입자 받으면서 1000만 원 회수를 한 거고 그럼 네. 결국에 내가 총 들어간 돈이 1440 네.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아까 70만 원에서 38만 원 제하고 한 달에 남는 게 32만 원 1440 대비 월 32만 원이니까 네. 그러면 연 월세 수익률은 26.6% 정도입니다. 26.6% 네. 라고 하면 이것도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선생님 전체 사례 안에서는 약간 밑에 네. 떨어지는 수익률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2주 만에 나갔는데 그 뒤로 10군데에서 또 연락이 왔다는 거는 네. 내가 약간 배짱을 부리진 않았구나. 네. 월세에 대해서. 네. 여기서 배운 거죠, 저도. 맞아요. 네. 일단 넉넉하게 올려보자,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려도. 좀 배운 잘 거죠. 모르는 동네와 처음 가는 동네는 조금 배짱을 부려도 좋을 것 같고 네.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선생님 그쵸?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요거 갖고 있는 동안은 요만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26%라면 그렇게 또 내가 무리해서 전 만족합니다. 여기서 뭐 한 2만 원, 3만 원 더 받을 노력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미련한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 기준 안에서만 된다면 어떤 금액이든지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고 기준을 잡고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거 하방 잡을 때 1000에 62였거든요. 1000에 70도 높은 거죠,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항상 입찰하기 전에 우리가 제가 월세 수익률 계산할 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낙찰을 받고는 마음껏 네. 배짱을 부리자라는 네. 관점으로 하는데 이게 입찰하기 전에는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 가격으로 시장에 내보낼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명도하고 나서 집 컨디션도 내가 한번 보고 집 수리까지 하면 그때부터는 시장의 월세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히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 물건이 경쟁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혹시 든다면 욕심을 굉장히 또 많이 부리시는 분들도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네. 선생님 안에서는 적당히 요 정도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한 시세대로 한 거라면 저는 소신껏 잘 하신 게 아닌가. 네, 저는 지금 일단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세 세입자가 있는 동안은 월세를 올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도 모범적인 임대인의 자세가 아닌가 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 깊숙한 곳 안에는
계속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또 감사한 부분도 있고 네. 세입자가 바뀌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시간과 돈, 에너지를 결국에 써야 되는 거니까 오래 계셨으면 하는 우리의 또 욕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또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올리려면 불편한 전화를 해야 돼요. 그렇지. 2년 사셨으니까 2만 원만 올려주세요. 3만 원 올려주세요. 이 전화는 제가 말하기 불편해요. 아 그렇죠. 네. 집주인도 불편하고 네. 세입자도 불편하고 네. 서로 불편한 네.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한 번 들어오면 그 가격으로 약속을 했으면 계시는 동안은 올리지 말자. 이게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그럼요. 서로 전화 안 하는 게 괜히 2, 3만 원 때문에 공실 생기고 하는 게 맞아요. 더 큰 손해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물건은 작년에 영상에 출연하고 나서 네. 그 이후에 낙찰을 맞습니다. 받았다고 생각이 네. 드네. 지금부터 그 이후입니다. 그 말은 꾸준히 그래도 경매, 입찰, 월세 빌라에 꾸준히 네. 에너지를 쓰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4번 물건은 좀만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 에너지를 확실히 많이 쓰시네요. 촬영할 때. 제가 최근에 입찰을 엄청 하면서 느낀 건 선생님은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나를 자꾸 분석하지 마. 아니 분석한 게 아니라 알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선생님은 수강생이 가는 곳에 입찰 안 하시잖아요. 그게 내가 불편하니까. 아 그것도 있는데 선생님의 욕심 때문에 안 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왜냐면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은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강생은 낙찰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선생님은 싸게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보러 가면 어차피 선생님은 싸게 받고 싶어 하니까 이 사람보다 비싸게 쓸 수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아 그게 맞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지금의 나를 봐서 그렇게 느낀 거예요. 네. 난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수업을 했을 거고 내가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정도로 내가 머리가 그렇게 비상하지는 않아요. 뭔 얘기냐면 난 수업하면서 네.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유형들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 교육생분이랑 내가 겹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아 처음에 못했어요? 못했죠. 아. 그리고 지금도 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네. 교육생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이 크잖아요. 네. 넓잖아 범위가. 그래서 나랑 겹치는 사람이 생각보다 처음엔 없겠지. 그게 누적이 되잖아. 그게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 시간에 받았던 네.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네. 나도 관심 물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 네. 많아요. 그 물건을 교육생분들이 처음에 물어봤을 때를 생각해 봐야 돼. 선생님이 강사라고 생각하고